이슈 토크. 네, 지역의 다양한 이야기들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는 시간,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강원FC가 창단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각종 인프라 부족으로 홈 경기를 강원도에서 치를 수 있을 것인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 아직 협의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강원FC 공식 서포터즈 나르샤의 대표죠. 전인표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일단 공식 서포터즈 나르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르샤는 현재 어느 정도 규모인 건가요? 저희는 온라인상으로 한 5천여 분이 가입해 계시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의 경기장에는 계속 제가 그 수치는 정확하게 지칭하기 쉽진 않은데 네네. 보통 원정이든 홈이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숫자로 표현하기 조금 힘든. 그렇군요. 일단 오프라인은 이제 관객 집계 중에서도 이렇게 팬들을 따로 집계를 해야 되니까 사실 어려운데, 네. 온라인에서는 5천여 명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군요. 네네. 그러면 이제 홈 경기가 펼쳐지면 이게 보통 이제 팬클럽이라고 해서 같이 이제 와서 하는 거잖아요. 서포터즈로. 네. 몇 명이서 같이 이렇게 하나요, 지금 응원을? 그냥 수치로만 보면 작년 같은 기준으로 네. 이제 경기장 그 골대 뒤에 예. 응원석이 한 1,000석 정도 돼요. 거기는 항상 예매할 때부터 예. 5분 컷. 올해는 약간 상황이 틀리긴 한데 예. 작년 기준엔 5분 컷, 5분이면 다 마감됐다. 네. 그만큼 이제 서포터즈 분들의 참여가 어마어마했다라는 네네네네. 거네요. 네네. 응원석이 1,000석 규모인데 일단 네. 1,000명 이상은 함께 늘 같이 응원을 한다라는 거고 그만큼 이제 강원FC가 작년에 흥행에 굉장히 성공을 했던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원FC와 동고동락하면서 응원을 하고 계신데 작년에 이제 강원FC 기세가 상당했고 그걸 지켜보는 나르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뿌듯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작년은 진짜 행복한 한 해였고요. 우리가 항상 경기를 하면 경기하기 전에는 이겨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경기장을 가지만 네. 항상 좋은 결과가 나타나질 않았는데 작년엔 우리가 실점을 했어도 예.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그리고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도 많았고 여러 선수들이 많은 득점을 해주셔서 항상 이기는 경기를 집에 갈 때 항상 기쁜 마음으로 집에 갈 수 있는 날이었어요. 그렇군요. 정말 작년만 같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절로 들 것 같습니다. 지난해 K리그 준우승을 했지 않습니까? 이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네. 어떠셨습니까? 작년 38라운드 포항과의 마지막 홈경기에서 네. 양민혁 선수가 득점을 하면서 저희가 그 전까지는 3등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득점이 되는 순간 2등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경기가 마무리됐는데 이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제 우리가 준우승을 2등을 25년도에는 아시아 무대를 이라는 생각이 오면서 많은 진짜 그 전에 안 좋았던 기억도 나고 그리고 좋았던 기억이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그렇죠. 아니 이게 뭔가 같이 응원을 하다 보면 울고 웃고를 같이 하게 되는데 눈물도 나셨나요? 제가 극티라 또 눈물은 안 흘리셨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하셨다. 네네네. 그렇게 창단 이후에 처음으로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라는 어마어마한 무대에 또 강원FC가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9월에 시작을 합니다. 오는 9월에 시작인데 사실 홈 경기의 장소가 정해지지 않은 게 문제입니다. 이게 원래 경기를 치를 수 있는 강릉 종합경기장이 있고 춘천이 있는데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일단 강릉은 그 공항 이제 아무래도 해외에서 상대 팀이 오다 보니까 이동거리라든지 그 선수들의 피로도 이런 것 때문에 그 AFC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는데 공항에서 제가 알고 있는 건 공항에서 직선거리로 200km 이내 그리고 이동 시간이 보통 150분 이내를 기준으로 잡고 있고 그런 상황이 안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인천공항인데 네, 그렇죠.
뭐 구단에서는 청주공항까지도 확인해 본 걸로 알고 있었는데 청주공항이 거리는 되는데 예. 시간상 시간이 두 개를 다 만족을 해야 되는군요. 네네네. 그러니까 공항에서 직선 거리로 200km 이내이거나 이동 시간이 120분 이내 둘 다 만족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청주 공항까지 살펴봤으나 아직 그게 안 됐다. 만약에 양양공항이 국제공항으로 살아 있었다면 가능했을까요? 아마도 뭐 그 양양공항이면 아마 가능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구단에서도 뭐 이 경기장을 분배할 때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양양공항이 살아있던 상황이어서 예. 그래서 뭐 강릉으로 뭐 협약이 돼 있었나 봐요. 그때는 양양공항 있었으니까. 네. 예. 그래서 양양공항에서 하는 걸로 해서 그때 당시는 플라이 강원이라는 또 있었죠. 그 항공사도 있었고 네. 그 항공사가 강원 FC하고는 또 스폰 관계다 보니까 요 조건을 갖춰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지금 뭐 지금은 그렇게 플라이 강원이 없어지고 그렇죠. 이제 파라타 항공으로 올라왔는데 아직까지 양양공항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 그렇죠.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았나 9월 전까지 이게 빠르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사실 협약까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결국에는 인천공항이나 뭐 다른 공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강릉은 좀 어렵게 됐고 그러면 이제 춘천과의 협의가 중요하게 됐는데 현재까지는 춘천이 좀 적지일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춘천 경기장. 예. 춘천은 현재 오늘 아마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구단과 춘천에서 네네.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에 지금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희 입장도 그렇고 강원 FC도 입장도 그렇고 뭐 강원 FC의 첫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홈 경기는 강원도에서 한다는 생각으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도 춘천에서 좀 하는 걸로 미뤄보겠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요구 사항도 있을 거고 서로 이게 상호 간에 뭐 정무적인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아마 협의를 해서 어떠한 조건일지 모르지만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는 아마 내일쯤에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저는 따로 내용을 전달도 받은 게 없어서 일단 내일이면 결과가 발표가 될 것이고 네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경기당 치러야 할 지원금이나 뭐 춘천에는 5성급 호텔이 없고 뭐 잔디구장이 연습용이 또 많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타개를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땐 강원 FC의 영역은 강원도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그 경기장과 숙소 연습장이 일정 거리 이내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경기장과 숙소까지. 거리가 뭐 30km면 30km, 40km면 40km 일정 거리 이내면 상관이 없어서 그 송암 스포츠타운이 일단 춘천 귀퉁이에 있거든요. 끄트머리에. 그러면 뭐 가까운 홍천이라든지 아니면 인근 지역인 가평이라는 지역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화천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는 뭐 5성급 호텔과 연습구장이 있어서 구단은 그걸로 한번 대입을 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꼭 춘천만이 아니라 인접한 지역으로까지 해서 사실 가깝게 갈 수 있으면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제시해볼 입장이군요. 과연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날지 좀 땀을 쥐고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뭐 전반적인 시설이 열악하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거 뭐 프로 경기를 치르기 위한 뭐 인프라가 부족해왔다는 걸 평소에도 좀 느끼셨나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다른 경기장보다는 뭐 축구 전용구장이 아니다 보니까 경기장을 가면 지금은 이제 응원석 자체가 가변석이라고 해서 임시로 자석을 만들어서 가깝게 만들어 놨는데 그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는 종합운동장 자체를 축구에만 할애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육상에도 할애를 해야 되는데 트랙을 뭐 건들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아무래도 뭐 축구 전용 구장과는 조금 거리감이 있는 경기장이 되고 그다음에 뭐 안전상의 문제도 일반 가변석은 임시로 만든 자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축구 전용 경기장 뭐
예를 들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라든지 이런 경기장은 아예 구조물 전용. 구조물 자체가 단단한 구조물이라 예. 그런 거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고 그리고 뭐 지금 강원 FC 기준으로는 강원도에서 경기를 하다 보니까 네. 뭐 사무국은 춘천에 있고 또 선수들은 숙소는 또 강릉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도 뭐 그 구단조차도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러네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사 개념도 아니고 그러네요.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사무국과 선수들이 만나는 것도 참 쉽지가 않은 네. 그런 상황이어서 좀 이런 부분들 평상시에도 좀 문제가 제기가 되어 왔고 좀 개선이 되면 참 좋았을 텐데 현재까지 좀 이렇게 이어져서 아쉬움이 큽니다. 네. 만약에 오늘 협상을 통해서 춘천도 안 된다, 뭐 강릉까지 안 된다 하면 홈 경기를 어디에서 치러야 하는 걸까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죠. 방안이 네. 이제 경기도권 내에 있는 경기장들인데 일단 프로팀이 있는 경기장들은 쉽진 않을 것 같고 거기서 계속 경기를 해야 하니까. 네, 해야 되니까 그들도. 예. 그러면 지금 뭐 통상적으로 볼 수 있는 데가 고양 종합운동장 혹은 용인 미르 스타디움 뭐 이렇게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고양이나 용인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고 네. 이건 또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근데 같고요. 용인은 내년에 또 K리그 팀이 또 창단을 한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용인도 아마 제외가 될 것이고. 될 것 같고 그러면 고향이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강원도에서 고향까지 가기가 또 쉽지 않죠. 네. 팬분들이 가기에는 진짜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네. 평일 경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시간을 내서 우리 강원 FC를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또 뭐 나르샤를 비롯해서 팬분들이 방문을 하는데 경기도까지 가야 한다. 그럼 정말 쉽지가 않겠습니다. 강원 FC가 놀라운 경기력을 팬들에게 보여줬는데 꿈의 무대가 뭔가 강원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자출의 위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강원 FC 뭐 팬들이나 나르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아직까지 뭐 자초됐다고 표현하기는 좀 애매하고 네. 아직까지는 위기이다. ING라서 네. ING라서 뭐 저희 팬들이나 뭐 나르샤 회원들도 그렇고 일단은 이 역사적인 날이잖아요. 그렇죠. 역사적인 경기고 하다 보니 강원 FC의 첫 경기는 ACL 첫 경기는 강원도에서 해야 된다고 아직까지 생각하고 다들 하고 계시고 네. 이 지금 춘천하고 뭐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잘 돼서 진짜 9월에는 9월 평일 뭐 정확한 날짜가 나온 건 아니라서 네네. 9월 중순쯤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강원도에서 AFC 경기가 이뤄지길. 네. 이게 결국은 사실 이제 구단이 오늘 진행될 이 협상에서 협상력을 잘 발휘하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근데 어제자 기사를 좀 보니까 네. 조금 구단에서는 수용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요구 사항들이 뭐 강릉하고 춘천하고 경기장을 분배할 때 했던 협약, 네. 뭐 계약 관계에서 경기당 뭐 지원금 8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 있고. 아하. 근데 그거는 만일에 강릉에서 경기를 치렀다면 예. 강릉은 지불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었지만 예. 춘천에서 치르는데 그거도 뭐 받아야 되는 게 구단 입장인 걸 거고. 근데 만일에 춘천이 이게 어찌 보면 추경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예. 예상할 수 없었던 금액이다 보니까 쉽지는 않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강원 FC가 돈이 좀 있어야 좋은 선수들도 데리고 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경기장 인프라도 더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추경이더라도 네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군요. 네네. 자, 일단은 내일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뭐 최근 경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 무득점 3연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경기들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그래도 저희가 뭐 무득점 3연패를 한 이후에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K리그의 강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현재 AFC 경기 8강전에 진출해 있는 광주란 팀을 네. 1대0으로 이겼어요. 그러면서 그전 경기와는 또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거든요. 네. 그러면 뭐 다시 우리가 작년의 모습으로 예. 볼 수 있게끔 뭐 더 선수들도 준비를 할 거고 예. 저희도 더 크게 응원을 해야 되는데 상대가
다음 경기 다음 이번 만날 경기. 예, 토요일 경기가 이제 울산 HD라는 이제 작년 우승팀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팀을 12년도에 이기고 한 번도 없군요. 울산에서는 못 이겼어요. 오. 그래서 조금 고비긴 한데 예. 이것도 뭐 한번 잘. 기록이라는 건 예. 깨지라고 있는 거고 징크스라는 것도 깨지는 게 있어서 예. 그래서 뭐 토요일 날 또 가서 큰 목소리로 선수들 응원하면서 울산으로 가시는 건가요? 가야죠. 이야. 가서 응원을 해야죠. 그렇군요. 토요일에 울산 HD와 강원FC의 경기가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께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앞으로 강원FC에 바라는 점 있다면 좀 해주시죠. 지금 뭐 구단 방침이 유망주들을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뭐 그리고 선수단도 그렇고 프론트들도 그렇고 다들 성장을 할 수 있게끔 구단이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네. 성장도 성장이고 예. 그리고 이미 성장돼 있는 선수들도 같이 좀 데리고 잘. 와서 같이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게끔 그 유망주들도 경험 있는 선수들한테 경험을 들어야 더 성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너무 유망주가 아닌 네. 뭐 좀 경력 있는 좀 섞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선수들이 와서 같이 해서 시너지 효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강원FC의 유망주라고 하면 사실 양민혁 선수가 작년에. 유망주라고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선수들을 더 키우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네. 지금 구단에서는 뭐 양민혁 선수하고 동갑인 선수들이 올해 한 8명, 7명 정도 왔어요. 예. 그러면 뭐 정확하게 나이를 동갑으로 보지 않고 또래로 봤을 때 네. 그런 선수 비율이 조금 높은 편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K리그에서는 지금 두 번째로 어린 구단이군요. 네, 어린 구단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좀 경력이 있는 선수들이 함께 좀 뭉쳐서 서로에게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강원 FC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네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과연 이 아시아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강원도에서 치러질 수 있을지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아마 듣고 계신 많은 분들께서 부디 강원도에서 치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강원 FC 공식 서포터즈 나르샤의 전인표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